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해필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냐고요? 세트로 하나 맞췄는데. 아니, 뭐 별거 아니고. 제가 새로운 화분을 하나 장만해서 여기다 고추를 심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번 이거 언박싱 영상 때 말을 못해가지고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경험으로 꼭 언급을 하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오브제로만 놓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고추를 심어서 여기다 놓는 거야. 대박적. 너무나 상징적인 오브제 아님? 네. 초반에 좀 이렇게 해야 제가 너무 처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팟캐스트니까 수다 떨듯이 하는 거니까 네. 왜냐면 오늘의 영화가 윤가은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이지.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윤가은 감독님의 이번 신작 세계의 주인을 중점적으로 리뷰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까지 제 유튜브에 윤가은 감독님 작품을 한 번도 리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전반적으로 제가 봤던 감독님 작품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에 대한 제 감상을 오늘 한번 좀 두서없이 씹어릴 예정이라 팟캐스트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폼포미를 매일 껴왔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편집을 안 하는 게 맛인데 나 이런 식으로 발음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네.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윤가은 감독님 작품을 리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의 주인이 사실상 제가 처음 보게 된 윤가은 감독님의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엥? 그럴 수가 있나? 시네필 지망생, 야 꺼져. 세상에 태어나서 패션 시네필 지망생은 처음 보네. 이러실 수 있어요. 지망생도 아니야. 한국에서 윤가은 감독 영화를 안 본 시네필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저도 알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감독님 작품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었는데도 진짜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안 봤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 다 감수할 수 있다. 난 그럴 만한 인간이야. 근데 이제 저도 나름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변명의 시간을 좀 주보세요.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엄청 찐한 장르 좋아하고 어두운 거, 다크한 거, 마이너한 거, 과하고 연극적이고 이런 연출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가은 감독님 작품들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요. 되게 뭔가 몽골몽골할 것 같고 또 제목들도 뭐 우리들, 우리 집, 세계의 주인 좀 뭔가 특유의 이 한국 독립영화, 한국 잘 만든 독립영화들 특유의 이 적당한 느낌? 모호한 느낌? 그냥 되게 무난해 보이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았었지 않았나 봐요. 되게 그러니까 어그로 안 끈 느낌 있잖아요. 되게 정직한 느낌이고 그냥 이 영화에 되게 많은 것을 뭔가 내포하고 설명할 수 있을 듯한 이 제목들이 뭔가 안 끌렸었나 보지? 물론 영화를 본 지금은 그렇게 적절할 수가 없는 제목들이지만 뭔가 그 당시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비겁한 변명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여름정원 보고 나서 기절할 뻔했었던 것도 그렇고 예전에 아직은 때가 묻지 않은 혹은 때가 덜 탄 영혼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뭔가 마음속에 엄청난 것이 꿈틀대면서 나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뱁새가 아니고 벌새지. 뱁새는 내 친구인데 미안하다. 아무튼 벌새를 볼 때도 그랬었는데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났어요. 너무 뭔가 엄청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윤가은 감독님 작품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었고 첫인상이 그랬다. 네, 그래서 오늘의 작품 세계의 주인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반장, 모범생, 학교 인싸인 동시에 연애가 가장 큰 관심사인 18 이주인. 어느 날 반 친구가 제안한 서명운동에 전교생이 동참하던 중 오직 주인만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나 홀로 서명을 거부한다.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수호와 단호한 주인의 실랑이가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고 화가 난 주인이 아무렇게나 질러버린 한마디가 주변을 혼란에 빠뜨린다. 설상가상 주인을 추궁하는 익명의 쪽지가 배달되기 시작하는데 인싸?
관종? 허언증? 거짓말쟁이? 이주인, 뭐가 진짜 너야? 제가 봤었던 예고편에 마지막에 그 타이틀 띄워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화 제목이 분명히 세계의 주인인데 처음에 주인의 세계 했다가 뒤바뀌어가지고 세계의 주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시놉시스 자체도 되게 뭔가 뭉텅뭉텅 설명해주는 느낌이었고 예고편을 봐도 그냥 뭐지? 그냥 허언증 사춘기 소녀의 왈가닥 성장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딱 꼬집어서 뭔가를 막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뭔 영화인지를 솔직히 모르고 갔거든요. 그냥 솔직히 윤가은 감독 영화라고 하니까 보러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저는 정말 전혀 몰랐고 근데 아마 그렇게 보고 가야 이 영화의 어떤 그 감정의 극한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와 같은 것을 그 경험을 겪어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 영화가 굉장히 다르게 보일 것 같았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스포를 안 하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뭔 얘기를 할지 모르고 갔으면 좋겠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그 기분을 똑같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되게 말을 많이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술술 나오네요. 왜 그럴까? 나 진짜 이 영화 딱 보고 나와서 진짜 오열을 했었고 영화를 보고 집에 가서 할 게 있었는데 너무 그냥 그런 기분을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 그냥 너무 탈진한 느낌? 그냥 단순히 막 뭐 운동 많이 하고 어디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체력 다 떨어져서 피곤해 이래서 벌러덩 눕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너무 피로해서 그냥 그 상태로 누워서 잤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SNS에서 했던 걸 봤는데 본인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처음에 고민했다고 한 게 이 영화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와닿았어요 라고 말하면은 자꾸 그냥 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 조절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화도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좋죠.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윤가은 감독? 와씨 이게 윤가은 감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소문난 맛집에 먹을 것이 졸라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제가 몰랐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그 되게 일상적인 톤들이 심지어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 장혜진 배우라든지 고민시 배우가 또 나오시더라고. 막 이런 분들 나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구현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과장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파고들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탄했던 씬이 특히나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변호사의 톤이 되게 인상 깊은데 보통 그런 씬에서 변호사를 묘사할 때 되게 악마처럼 그리거든요. 야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그냥 그 사람을 되게 나쁘게 과장해서 지르고 보는 그런 씬이 많은데 여기 나오는 변호사는 진짜 그냥 직업인으로서 저럴 것 같은 거야. 근데 너무나 그 톤이 덤덤하고 적당해서 보는 사람도 살짝 헷갈려. 이게 내가 지금 저 인물에게 이입을 해서 저 사람이 되게 얄궂고 나빠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로서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정도는 하는 건지 막 이게 되게 고민될 정도로 사실 그게 그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살 찌푸리고 트라우마 남을 정도로 과장되진 않는 듯이 그리는 게 진짜 신기했다. 그 연출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연출? 내가 지난번 어쩔 수가 없다 수준으로 엄청 막 컷
단위로 세세하게 분석하지는 못하겠지만 꽃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여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이 감독님이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키워드를 다른 연출들로 계속 돌려가면서 약간 순환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막 어떤 장면에서 특정 탁 때려 붓거나 어떤 대사로 진짜 탁 마음에 꽂혀가지고 받아라 내 주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를 막 달래가면서 되게 그냥 은은하게 우리의 영화를 보고 이런 걸 느끼세요, 여러분이라고 그냥 툭툭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은은한데 강하다. 되게 지속력이 강한 은은한 꽃향 같은 느낌? 보통 꽃향 같은 거가 은근히 되게 잘못하면 촌스럽고 정말 기분 좋게 은은한 향이라고 했을 때는 지속력이 오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윤관 감독의 영화는 지속력도 강한데 정말 자연의 그것과 비슷하게 은은하게 구현된 꽃향수 같았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걸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시놉시스에 나온 것처럼 뭐 반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주에 뭐가 진짜 네 모습이야 뭐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영화 속에서도 좀 주인이를 어려워하잖아요. 야 주인아 너 대체 그래서 뭐야? 막 어쩔 때는 뭐 기다고 하고 어쩔 때는 아니다고 하고 막 너 대체 뭐 하는 애야?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주인이가 한순간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 이해되고 심지어는 가끔 너무 공감돼서 웃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랬을까? 그 당시의 나를 혹은 어쩌면 지금까지도의 나를 스크린에서 마주한 느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감이 안 되는 분들에게 주인이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세상에는 어쩌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영화를 보고 제가 진짜 입을 거의 이렇게 막고 울었거든요. 그 순간이 이제 두 순간이 있었는데 그 두 씬을 보고 제가 그렇게 울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 살짝 스포인가? 이거는 살짝 스포 건다잉? 스포 건다잉? 그 혜인이가 저기 주인이에게 온 편지를 본인이 계속 가져가잖아요. 맨날 우편안 확인해가지고 혹여라도 주인이가 그 편지를 보지 않게 그 남동생 혜인이가 그거를 몰래 챙겨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수신인에게 이렇게 답장을 쓰려고 했던 시도를 영화에서 비춰주는데 거기 나와 있던 게 뭐라고 했더라? 지금 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는 뭐 이렇게 우리 누나한테 편지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엄청 슬프더라고요. 마지막 그 주인이에게 온 마지막 쪽지, 좀 평소와 다른 장문의 쪽지인데 그게 또 이제 익명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로 나오는 듯한 연출이잖아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결국 그 반에 누군가가 이 쪽지를 보냈는진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어쩌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누구나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약간 던져주는 것 같으면서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뭔가 내 자신이 스스로 정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그래 그냥 이러지 마 뭐 이렇게 그냥 다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좀 넘겼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넘겼었던 와중에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로 나에게 던져주니까 그 당시에 내가 저렇게 위로를 받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그 혜인이 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슬펐을 법한 장면이 그 세차 씬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눈물이 안 났거든요. 오히려 좀 나도 진짜 저런 적 있었는데 이러면서 너무 공감되니까 막 이러면서 좀 오히려 감탄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근데 앞서 말했던 그 두 씬들은 그냥 너무 순간적으로 엄청 서러운 거예요.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나면서 저런 위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런 깨달음을 그 당시에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후회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부러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아직도 제 장래희망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리고 어려운 일인지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좀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사는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천천히 어떤 생각에 잠식되는데 나 더 이상 뭔가 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싶지 않다.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아. 뭔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뭔가 주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싫어. 혼자가 되게 자유로워.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나를 올가매는 관계들과 정들에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관계를 안 만드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모두가 타인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인간관계 또는 인과관계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주인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건 좀 못된 이야기지만 여기 영화에 나오는 주인의 환경은 되게 부러운 환경이라고도 전 느껴졌거든요. 가족 모두가 물론 할머니는 아니죠. 저 진짜 할머니 때문에 그 살짝 나오는 순간이었는데도 정말 근데 그게 진짜 있을만해. 있을 법해. 그런 캐릭터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판타지였을 것 같아. 주인이 너가 예전에 뭐 전생에 업보가 있었으니까 그랬었겠지라고 말하는 그 할머니. 그런 반응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조금만 참지 그랬냐고 하고 우리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어난 일 어쩌겠습니까? 이런 의미일 순 있지.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들리니까. 그래서 나는 영화 속의 주인의 행동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 그 서명을 끝내 하지 못했었던 이유조차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았어. 물론 아직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해요.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적인 뉘앙스를 강조하잖아요. 19금 만화를 그리는 친구라든지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성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냥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원래 다뤄줘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넣은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아시는 선배님들은 또 이번에도 제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세계의 주인을 보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외면했었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예, 감상은 사실 비슷했어요. 사실 뭐 내용 자체는 확 다르긴 하지만 그냥 어쨌든 전체적인 연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감탄했던 부분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감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더 이제 어떤 예전 타임라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놀라웠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진짜 다음날까지 열꽃이 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온몸에 너무 그 잔여감이 가득해서 그 당시에 대한 너무 궁금한 게 대체 애기들을 어떻게 디렉을 하신 거죠? 그 주인공 이선 역을 맡은 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뭐 원래 그렇게 타고나게 잘하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진짜 뭐 어떻게 하신 건지 그 정말 찰나의 미묘한 그 순간의 그 흐름을 너무 잘 담아내셔가지고 좀 어린 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테크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없지 않나요? 성인 배우들에 비해. 근데 전 성인 배우들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가지고 이분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그 영화에서도 이제 좀 인상 깊은 대사라고 하면 애들이 힘든 게 뭐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아빠의 말. 사실 애들이 힘든 거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어른의 시선이잖아요. 물론 우리같이 풍파를 많이 받고 온갖 사회에 들어온 거를 야 이걸 실제로 나도 겪어보네 라고 하면서 자란 어른은 그 당시에 이제 아기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거는 그냥 귀여운 정도지. 저걸로 힘들어서 뭐 어떻게 돼?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 밥 굶어? 나 당장 내일 뭐 전기세 못 내?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 아이들은 전기세 걱정을 해야 될 나이가 아니잖아요. 전기세 걱정을 어른이 하는 게 맞잖아요. 밥 빌어 먹고 살 걱정과 집세 내야 될 걱정은 어른이 해야 될 걱정이고 아이들은 그런 걱정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제에서 빼면 그 당시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힘듦을 지금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거를 아마 본인도 겪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렇게 다 그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감정은 잊어버린 채 애들이 힘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야속한 게 없지. 돌이켜보면 별게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전에 나와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의 내가 겪었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 맞아요. 제 세계 안에서니까.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너무 멋진 게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면서도 정말 그 주인공 아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감정적으로 지진이 나고 있는지까지도 또 묘사를 잘해가지고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세계의 주인도 보고 뭐 우리들도 보고 다음엔 이제 우리 집을 보면 되겠죠? 윤가은 감독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들을 막 보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깁생을 하게 됐었는데 깊은 생각, 깁생을 하게 됐는데 이 영화, 그러니까 이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 영화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맞다기보다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건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가 여러분 힐링 영화는 아닌 게 맞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킬링 됐었는데 이 킬미 힐미도 아니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슬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결인지. 왜냐면 사실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나 혼자 이 사회에서 1인분을 제대로 해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먹고 살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나의 그런 어릴 적 에 있었던 되게 원초적인 사회 생활들 또는 채 과거 완료 처리하지 못한 어떤 기억들에 대한 생각을 영화가 너무 소름 끼치게 재현해 놓은 걸 보면서 나는 무슨 감정을 느꼈어야 했을까. 이걸 보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들이 그 상황을 그런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인물들이 뭐 결국은 해피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하는 영화였으면 그냥 그래요.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이 영화는 너무너무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기분이 오묘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금 저 주인공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알고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건지? 지금 나한테 위로해주는 건가? 정말 어린 왕자 같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왕자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어린 왕자는 지금 보고 10년 후에 보고 20년 후에 보면은 진짜 다 다르게 보일 작품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그렇게 읽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 길들인다는 개념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까지도 그 나이 때는 그냥 그 코끼리 막 그 상자 안에 코끼리 막 그리는 거 에헤헤 막 이러고 막 있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담배 한 대 딱 펴야 될 거지. 그치 길들인다는 건
나를 기다린다는 것. 뭐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이 윤가은 감독님 영화도 그랬을 것 같아. 저는 어떤 영화들은 어린 왕자처럼 딱 봐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무슨 묵은지 같이 이때 먹어도 맛있는데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네 이런 작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비로소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묵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가은 감독님 작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제가 10년 전에 보지 않아서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예, 이 영화가 좀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도 한번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는 제가 앞으로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혹여 내가 여러 상황을 겪고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주인이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인이의 어떤 선택과 어떤 상황들에 마침내 나도 완벽하게 동화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진짜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용감함, 막 그 우리들의 선이라든지 주인이의 용감함이 이 영화가 단순히 우리네들의 모습을 묘사한 다큐가 아니고 영화로 마무리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성장을 담은 영화들에서는 주인공들을 진짜 막 괴롭히거나 위로하기에 정신없거나 뭐 이런 톤이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진짜 용감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결정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 김기덕 감독 작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영화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시놉시스 같은 거 좀 듣고 들어가지고 안 봤던 영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못 볼 것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뭐 실미도라든지 뭐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되게 좋았단 말이지. 결국은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봄이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덕 감독 영화 싫으니까 그냥 윤가은 감독님 영화가 약간 그런 테마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기억이 뼛속에 스며들어도 결국은 다시 봄으로 돌아와서 또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윤가은 감독님 영화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 감독님 작품의 전체적인 테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윤가은 감독님 영화 이번에 첫 경험했는데 짜릿했고 너무 무거웠고 힘들었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힐링 영화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그걸 반추해 보면서 조금 그래도 나 지금 이렇게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나아지지 못한 부분도 앞으로 나아지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힐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냥 영화를 보고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나 너무 괴로웠어. 여드름 패치도 여러분 그냥 여드름 패치 여드름 난 흉터일 때 딱 붙이면 안 나고 피 조금 나고 흉 조금 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붙여야 딱 부풀어 오르는 거 알죠? 이 감독님 영화가 그런 건가? 충격 시네필 지망생 윤가은 감독 영화 여드름 패치라고 해. 하여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해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사세요. 안녕. 슉슉슉.